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플레, 긴축, 침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6월 첫째 주 주말에는 확진자가 12,000명가량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는 많이 줄어서 8,000명가량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부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매월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40년 대출 문의는 늘지만 수요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세 실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2달 만에 상하이 봉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다시 상하이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부분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OECD는 지난주에 올해 경제 전망을 세계 성장률 3%로 하향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올 세계 성장률을 4.5%로 예상했었습니다. 한국 성장률은 3%에서 2.7%로 낮췄습니다. 세계 성장률이 1.5% 마이너스인데 비해서 한국은 0.3%밖에 줄어들지 않았죠. 수정된 한국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에 비하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OECD와 마찬가지로 하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기존 4.1%에서 2.9%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85%로 0.5% 인상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7월에도 금리를 인상하고 9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해왔는데 그것을 7월 1일부로 중지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발표에 당일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2.8%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은 8.3%였는데 8.6%로 예상보다 더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8.6%라는 이 수치는 41년 만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은 58이었는데 50.2포인트로 심리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5년 차트입니다. 50.2라는 수치는 1980년 이래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소비자 심리지수는 58.4였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페드워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 12월 말에 페드의 최종 금리는 14%가 3%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37%는 3.25%로 그리고 34%는 3.5%나 금리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닥터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경착륙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인혼이라고 헤지펀드 그린라이트 캐피탈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드가 지금 허세를 부렸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도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취임 500일이 지났습니다. 지지율이 40%로 1977년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여론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500일 되는 날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는 41.6%였는데
바이든은 그것보다 더 낮은 40.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현재 950만 명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1000만 명이 깨진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회사 아람코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수출되는 7월 선적분 유가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더 오르겠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확산되고 그러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따라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S&P 500 지난주 차트입니다. 5.66% 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거의 18% 떨어진 상태입니다. 5월 19일 전저점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나스닥 지난 주간 차트입니다. 7%나 하락했습니다. 연초로 보면 2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전저점 11,264포인트까지는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5%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16.9%, 약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S&P나 나스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거의 3% 상승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주식이 하락하는데 중국 주식은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서 10%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주식이 지난주 하반기부터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13%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5월 12일 날 전저점 2550포인트에는 아직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전저점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지난 주간 차트입니다. 약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약 39%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3만 불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2년 채권 6개월 차트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지금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3.06%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전고점이 3.18%인가 그랬는데 지금 3.165%로 거의 전고점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온스당 1875불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갤런당 120불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유 가격이 좀 떨어져야 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텐데 지금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걱정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최근 104에서 100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예상이 더욱더 힘을 얻으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104.76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인플레, 긴축, 침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갤런당 약 3.8리터입니다. 갤런당 거의 5달러, 디젤은 5.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예상이 8.3이었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높게 8.6%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41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은 58이었는데 50.2로 거의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이전 달은 58.4였습니다. 이렇게 물가지수는 높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하니까 주식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급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난 11주 동안 한 주 빼놓고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대공황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침체를 받아들이라는 전망이나 조언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가 말해주듯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은 금리 상승을 빅스텝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모든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플레, 긴축, 침체 이 세 단어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유령처럼 맴돌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각국의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S&P 500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점 대비 19%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이미 내년에 올 경기 침체를 반영한 가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시장은 거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지혜자인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이유를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에 밝혀 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죠.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이번 한 주 기억하시면서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